직장 생활하고 끝났을 때 그 막막함을 떠나서 퇴직 생활은 또 다른 룰이 있구나. 이 세계에 가지고 있는 룰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마흔에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달음이 와서. 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제가 2021년 6월 달에 이 채널에 출연했고 지금 거의 이제 3년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3년이 넘어서 다시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에 저는 이제 그때 아들아 돈 공부해 했던 책 때문에 나왔고, 이번에는 언제까지 흘러간 대로 살 것인가라는 책을 가지고서 그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가님의 은퇴 스토리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뭐 2020년 말에, 그러니까 2020년 말에 퇴직을 했고요. 사실 뭐 퇴직한 이후에 대부분의 지금 여기 퇴직하고 계신 분들이 다 느끼는 바지만 되게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그 막막한 와중에 이 막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는 또 코로나 와중이라 해외여행이라도 가서 산디에고 순례길이라도 걷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글이라도 좀 써 봐야지.'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게 하루하루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 부동산 스터디라는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던 것들이 인연이 돼 가지고 그게 출판이 되고, 그 출판이 된 게 공교롭게 진짜 억세게 운이 좋게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되고, 그래서 작가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퇴직자분들 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운 좋게, 진짜로 운 좋게 작가가 된 사람들을 아닌 경우에는 아마 지금도 퇴직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작가로서 이렇게 변신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다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변신을 내가 안 했다고 그러면 아마 더 힘든 생활을 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97 년도에 1997 년도에 회사에 들어가서 2020 년까지 나오면서 했던 그 직장 생활과 퇴직 이후에 지금 5년 동안 했던 생활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들을 현격하게 느끼고 있는 시간들이 바로 퇴직 이후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퇴 이전과 이후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가 여기 와서 인터뷰 지금 방금 할 때 "정선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퇴직 이전이었었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 다니는 뭐 이사 정선영 아니면 부장 정선영 이렇게 소속을 얘기하면서 저를 갖다가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정선영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삶이 퇴직 이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쉽게들 이해하더라고요. 퇴직 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축구 같은 단체전이고요. 퇴직 이후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 종목인 역도 같은 개인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의 모습을 갖다가 축구 같은 단체전으로 딱 비교하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퇴직한 이후에는 개인전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손흥민 얘기를 가끔 해요. 손흥민은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이가 나와서 이 자리에 소개한다고 그래도 "토트넘의 누구입니다." 지 바로 "손흥민입니다."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장미란 같은 선수는 그냥 "장미란입니다." 역도하는 장미란 같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 직장 생활할 때와 퇴직 이후의 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은 협력과 보조를 맞춰가는 일들이 주가 되거든데, 퇴직 이후의 생활은 개인 혼자 오롯이 자기의 몫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것들이 오롯이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의 생활은 개인전이다. 개인전은 오로지 자기가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차이점을 좀 설명하면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를 많이 해 드리는데, 오징어 게임 이번에 오징어 게임 2에 보니까 3 가지 게임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5인 육각, 그다음에 둥글게 둥글게, 이 3 가지 게임인데 이게 직장 생활 고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뭐냐면요. 술래가 뒤로 돌아와 있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까지 거기까지 다가가는 거잖아요. 이게 직장 생활의 사원들의 역할이 그대로 나와요. 눈치 보고 민첩해야 되고 시간 내에 거기까지 도착해야 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사원들의 직장 생활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5인 육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팀장들 관리자급의 생활이 고대로예요. 그러니까 5인 육각이라는 걸 묶어 놓고 으쌰으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보조 맞춰서 가서
구슬치기라든지 아니면 공개놀이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임무를 갖다 다 수행하는 부분들을 해 나가잖아요. 이게 보면 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팀의 역할에서는 협력과 보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만 직장 생활 때는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둥글게는 이게 뮤지컬 케어 게임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멈추는 순간에 자기 있는 의자에 앉는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인제 오징어 게임에서는 방인을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임원의 방식하고 똑같아요. 임원은 자리가 계속 줄어져 가는 그 자리를 갖다 차지하기 위해서 둥글게 계속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면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해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임원들은 운 좋게 자기 삶의 방식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그 게임 방식대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딱 나왔는데, 나오니까는 이런 게임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굴 눈치 보고 시간을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해야 될 일도 없고, 누구하고 협력하고 보조 맞출 일도 없고, 그다음에 행운에 기댈 일도 없고, 그럼 오롯이 나 혼자서 뭔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오롯이 혼자서 해 가는 것들이 뭐냐면, 퇴직 이후의 생활이라는 건 되게 한파가 닥친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삶에 한파가 닥친 거가 똑같아서, 이 한파가 닥쳤을 때는 가장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동파당하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가지고 물이 똑똑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활동에 대한 에너지를 갖다가 쪼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뭐 시간을 달리 쓰고 장소를 바꿔보고 사람을 다시 만나고 해서 내 안의 생동감을 갖다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혼자서 퇴직 생활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생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뭘 만나냐면 자기 본질을 만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퇴직 이후에는 자기 본질을 만나서 자기의 본질의 것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도 바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퇴직 이후의 생활은 한파에 얼어 죽지 않게 생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의 본질을 찾아가야 되고, 그 본질을 가지고서 승부할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과 이 생활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은 보통 별빛에 비유하는데,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별빛은 뭐냐면 사실은 회사는 후광이 비춰 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퇴직 이후의 생활은 반딧불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처럼 안으로 단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활과 퇴직 이후의 생활은 완전히 다른 그라운드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에는 직장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도 퇴직 이후에 결코 잘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많이들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인제. 베스트셀러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를 출간하셨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 2020년 말에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막한 이유가 뭘까.'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내가 막막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직장 생활 25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 왔는데 왜 25 년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나이 50 정도 넘어가면 편안해야 될 텐데 왜 아직도 사춘기에 젖어 있는 소년처럼 이렇게 힘들까? 사춘기에 젖은 처럼 불안할까?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저는 그런 이유를 찾을 때 글쓰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건 저한테는 제 마음을 비춰주는 어떤 등불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왜 그런가 이유를 갖다 쭉 찾아보니까, 그 이유를 갖다 이렇게 파헤쳐 조금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아, 이게 내가 열심히 일했던 부분도 이 돈의 관련성이 굉장히 컸었구나. 내가 그렇게 왜 돈에 집착했을까를 놓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가난이 나한테 영향을 또 미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적어 가지고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인제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김칫국물이라는 구절도 있고, 김칫국물은 이제 가난의 표시라는 그 구절도 있고, 자로 살지 말고 가로 살아라. 그러니까 직원으로 시작하지만 직원으로 살지 말라. 이게 뭐냐면 25 년의 직장 생활을 갖다가 왜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하나하나 글쓰기를 해 가면서 짚어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 부분에 공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가문의 영광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냈는데 종합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종합 베스트셀러에서 지금 13만 부 정도 나갔는데, 이 13만 부 정도 나간 놈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화 감독이 처음에 입봉 작품이 1,000,000 관객이 들어오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걸 갖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건
'일생에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천운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천운이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뭐였냐면 제가 그때 힘들었던 부분들을 글이라는 걸 써 가면서 스스로 갖다 파헤쳐 가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누군가한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간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를 출간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분들께 추천하시나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작가로서 한 5년 정도를 퇴직을 위해 살아왔는데 퇴직을 살아오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끝났을 때 그 막막함을 떠나서 '퇴직 생활은 또 다른 룰이 있구나. 이 세계에는 다른 룰이 있구나.' 그러면 이 세계에 가지고 있는 룰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마흔에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달음이 와서 그래서 삶의 밀도를 높이는 6 가지 방법들 해 가지고 6 가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언제까지 흘러간 대로 살 것인가로 해서 거기다가 근데 풀어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 가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좀 얘기하는 와중에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물론 세세한 부분들은 설명드릴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후배들 40살 후배들이고 50살에 50 대를 살고 있는 제 동료들, 그러니까 제 동년배들, 그리고 저보다 쪼금 많은 나이 한두 살 많은 형님들, 그러니까 60대 초반, 그러니까 40 대부터 60대 초반에 있는 65 세까지 아직 우리나라에 노인이 65 세라고 하더라고요. 노인 65 세의 노인인데 아직 노인이라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명되는 노인을 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분들 40에서 65 세까지 그 25 년이 제가 보기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발걸음이 그 이후의 삶이 65 세부터 앞으로 20 년이란 더 많은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을 모든 세월을 갖다가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5 년의 삶을 밀도 있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작성했고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고 보면 이렇게 딱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대 이렇게 하면 일단 10 대, 20 대는 다 정해진 자기 학교에 또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있고 20 대는 인제 직장을 찾는 과정이고 30 대에는 직장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고 40 대에는 그걸 갖다 꽃피우는 일들이고 그다음에 50 대에 퇴직하고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안에서 꽃피울 수 있는 40 대하고 퇴직 이후에 자기의 퇴직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점이 바로 그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만나게 되는 전환점이 맨 처음에 아마 어느 대학을 입학하는가가, 우리 시대도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대학을 입학하느냐 아니면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 아니면 직장은 어느 직장을 가느냐. 근데 요즘은 보니까 어떻게 퇴직을 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퇴직을 하느냐를 놓고 보면 마흔과 쉰, 그래서 65 세까지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사람들은 퇴직과 은퇴를 되게 혼돈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퇴직은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은퇴는 아예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보통 잡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이 된다면 49.3 세니까 50 대부터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한 이후에 65 세까지 은퇴 연령까지는 그 기간에는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 기간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